밤은 깊고 도시의 불빛은 창밖으로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한지혜는 익숙한 멜로디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미세한 한숨을 내쉬었다. 길고 지루했던 하루의 끝이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시니어 변호사였다. 그녀의 삶은 철저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퍼즐 조각과 같았다. 흐트러짐 없는 단정한 정장,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냉철한 이성이 그녀의 정체성을 규정했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거대 기업의 복잡한 인수 합병건을 마무리하며 지쳐버린 심신을 이끌고 그녀는 겨우 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남편 이민주는 이미 저녁을 먹었을 것이고 아마 서재에서 게임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터였다. 그는 그녀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가끔 그녀의 능력과 바쁜 생활을 비난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그저 투정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이 또한 완벽한 퍼즐의 한 조각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이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평소와 달리 거실의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거실에는 낯선 구두 한 켤레가 널브러져 있었다. 여성의 구두였다. 싸구려 브랜드의 뻔한 디자인이었지만 굽이 아슬아슬하게 높은 것이 눈에 띄었다. 지혜의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천천히 거실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거실 소파에는 민준이 낯선 여인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누가 봐도 다정한 연인의 그것이었다. 민준은 지혜가 가장 좋아하는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 낯선 여인은 민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민준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여인의 몸에서는 싸구려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지혜는 그 향수 냄새가 자신의 완벽한 집에 스며드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 광경을 보고도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은 분노보다는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차분해서 그 어떤 폭풍보다 더 무서웠다. 민준은 그녀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여인의 어깨를 밀쳤다. 그는 혼비백산한 얼굴로 일어나며 당황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지혜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혜는 민준의 곁을 지나쳐 소파 옆에 우두커니 서 있는 낯선 여인을 쳐다보았다. 여인은 그녀의 냉정한 시선에 움츠러들었지만 곧이어 민준의 뒤에 숨어버렸다. 이건 오해야. 민준은 횡설수설하며 변명거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의 얼굴은 땀으로 번들거렸고 그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다. 오해라고요. 저는 제가 뭘 봤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 눈앞에 당신과 당신의 상간녀가 있어요. 오해의 여지가 없네요. 지혜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낯선 여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의 뒤에서 나와 지혜를 노려보았다. 아줌마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해요. 남편한테 사랑도 못 받는 주제에. 지혜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어이없는 소리는 그만하고 당신은 지금 내 집에서 내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어요. 내가 당신에게 어떤 행동을 취할지는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잔혹할 거예요. 바로 그때였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이 늦은 밤에 누구일까? 지혜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민주는 그 소리에 오히려 안도하는 표정이었다. 그가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지혜는 그가 초인종 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보며 무언가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현관문이 열리고 지혜의 시어머니 김선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언제나 그랬듯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이었다. 값비싼 명품 의상을 걸치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차가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민준에게만 따뜻하게 쏠려 있었다. 어머니 민준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마치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선자는 민준을 부드럽게 토닥이며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낯선 여인을 향했다. 여인은 선자를 보자마자 공손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 낯선 여인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지혜의 심장이 쿵하고 떨어졌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이성은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선자의 시선이 마침내 지혜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오만함과 경멸만이 가득했다. 지혜야, 이 늦은 밤에 내가 왜 왔겠니? 네가 아직도 이 남자에게 미련이 있어서야.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여자가 상간녀예요. 저와 민준 씨의 결혼 생활을 망친 여자라고요. 지혜는 더 이상 차가운 이성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녀는 분노로 목소리를 높였다. 선자는 피식 웃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지혜의 귀에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음으로 들렸다. 지혜야, 너는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구나. 민준이가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한 지가 언제인데.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 잘 버는 변호사라 해도 민준이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잖니. 지혜는 선자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사랑을 주지 못했다뇨. 제가 얼마나 민준 씨를 위해 헌신했는데. 헌신, 네가 하는 건 헌신이 아니라 네 욕심이야. 네가 바빠서 민준이를 외롭게 만들었고, 그래서 민준이가 사랑을 찾아서 떠난 거라고. 모든 건 내 탓이야. 선자는 낯선 여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어머니, 지금 저 여자의 편을 드시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선자는 마치 당연한 것을 말하듯이 말했다. 그래, 나는 이 아이 편이야. 이 아이는 순수하고 여려서 민준이를 진심으로 사랑해. 너와는 달라. 넌 너무 강하고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판단해. 민준이는 그런 너에게 질렸어. 그러니 이제 그만해. 깨끗하게 정리하고 민준이를 놔줘. 이 아이에게서 사랑을 빼앗지 말고. 선자의 한마디는 비수처럼 지혜의 심장을 찔렀다. 지혜는 그녀의 말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졌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고 믿었던 시어머니에게서 이런 잔혹한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들의 위선과 배신에 몸서리쳤다. 그녀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남편의 배신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를 믿고 의지했던 가족의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의 충격 때문이었다. 지혜는 흐릿해진 시야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민주는 자신에게 미안한 기색을 보이는 대신 어머니의 뒤에 숨어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낯선 여인은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중심에는 그녀를 향해 연민도 없이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한편의 연극이었다. 그녀를 조롱하고 그녀의 인생을 망치기 위한 그녀의 눈물은 점차 잦아들었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너진 채로 울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새로운 계획이 싹트고 있었다. 그녀는 절대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그들의 기만과 배신을 갚아줄 것이다. 그들이 그녀의 능력을 얕잡아 본 것을 후회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는 변호사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계획하고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이 절망의 순간을 새로운 시작으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복수는 이미 시작되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가득한 거실 지혜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지만 가슴속에는 타오르는 불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집안은 더 이상 따뜻한 안식처가 아니었다. 텅 빈 공간은 그녀를 조롱하는 것만 같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의 일부였던 이민준 그리고 그의 어머니 김선자, 낯선 상간녀. 그들이 남긴 것은 오직 싸구려, 향수 냄새와 지울 수 없는 배신의 상흔뿐이었다. 그녀는 그들이 떠난 후에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이 한편에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맴도는 선자의 차가운 목소리는 이 모든 것이 잔혹한 현실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다. 네가 바빠서 민준이를 외롭게 만들었고 그래서 민준이가 사랑을 찾아서 떠난 거라고. 모든 건 네 탓이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내 탓이라고? 아니, 그건 그들의 기만이야. 그녀는 변호사였다. 수많은 법적 분쟁을 해결하며 사람의 심리와 본성을 꿰뚫어 보았다. 이 상황은 단순한 불륜이나 이별이 아니었다. 완벽하게 짜인 각본이었다. 선자는 아들을 감싸기 위해 그녀에게 죄책감을 전가했고 상간녀는 그들의 공모자였다. 민주는 그저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에 무참히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기만 할 수는 없었다. 그녀의 심장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천천히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흐트러짐 없는 정장 차림으로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어제의 눈물을 흘리던 나약한 여인과 달랐다. 그녀는 다시 완벽한 가면을 썼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강철 같은 결심이 번득이고 있었다. 출근하는 길 그녀의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졌다. 시어머니 측의 지인들, 그리고 민준과 친분이 있는 동료들로부터 온 것이었다. 그들의 메시지는 하나같이 민준의 힘든 상황을 걱정하며 그녀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내용이었다. 그들은 이미 그녀를 가해자로 민준과 상간녀를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전화와 메시지를 무시했다. 그들의 위선적인 동정심에 그녀의 마음은 더욱 차가워졌다. 사무실에 도착한 그녀는 곧바로 업무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전히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어제 있었던 일들을 재구성했다. 시어머니가 나타난 타이밍 상간녀의 당당한 태도, 그리고 민준의 비겁한 표정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완벽한 인생을 파괴하기 위한 정교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력이 한 남자와 그의 가족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오후 늦게 그녀의 변호사 사무실로 한 통의 우편물이 도착했다. 수취인은 이민준 변호사 사무실, 발신인은 시어머니의 변호사였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이혼소송 관련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민준은 이미 그녀의 재산을 대부분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고 그녀에게는 불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서도 그녀에게 터무니없이 불리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그들은 그녀가 이혼 소송을 할 경우 그녀의 명성을 실추시키고 직업적으로도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정보들을 이미 수집해 놓았다고 경고했다. 그들의 계획은 아주 치밀했다. 그녀는 이혼 소송에서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은 채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지혜는 서류를 읽고 나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을 철저하게 농락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임을 깨달았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바람대로 해줄 생각이 없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비로소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오직 복수만이 그녀의 목표가 되었다. 그녀는 사무실 창밖으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불빛들은 그녀가 그동안 쌓아온 성공과 명예를 상징하는 것만 같았다.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얕잡아 본 그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힘을 보여줄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다. 윤서준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윤서준은 그녀가 신입 변호사 시절 함께 일했던 동료였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지금은 독립하여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뛰어난 실력과 윤리적인 태도를 갖춘 변호사로 명성이 높았다. 지혜는 다른 누구에게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없었다. 오직 서준만이 그녀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전화가 몇 번 울린 후 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혜야, 오랜만이다. 웬일이야?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하고 다정했다. 지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그녀가 처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지혜야,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왜 그래? 서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담담하게 말했다. 서준아, 내가 좀 도와줄 일이 있어. 아주 복잡하고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야. 어떤 일인데? 네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심각한 일이겠네. 응,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공모해서 날 상대로 사기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그 배후에는 더 큰 음모가 있는 것 같아.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서준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어. 언제 만날까? 네가 있는 곳으로 갈게. 모든 걸 나한테 말해줘. 내 편은 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 그의 말에 지혜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들의 배신에 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결심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한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법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었다. 지혜의 눈빛은 다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 꿇고 울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전장에서 칼을 든 전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를 마쳤다. 고요한 카페 지혜는 윤서준과 마주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어제보다 더 굳건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지혜의 말 없는 눈빛에서 그녀가 겪은 고통의 깊이를 짐작했다. 지혜는 서류 가방에서 이민준 측이 보낸 이혼 소송 서류와 그동안 자신이 모아온 자료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들의 대화는 감정적인 토로 대신 냉철한 법률 전문가들의 그것으로 진행되었다. 민준이가 저에게 보낸 이혼 소송장입니다. 제가 결혼 생활 내내 그를 소홀히 했고 그 결과 그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저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들 뿐입니다. 지혜는 침착하게 설명했다. 서준은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의 표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야, 지혜야. 처음부터 널 철저히 배제하고 모든 걸 빼앗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 것 같아. 이혼 사유도 그렇고 재산 분할 내용도 그렇고 아주 교묘하게 짜여져 있어. 특히 이 변호사 김현우 변호사는 김선자 여사님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고 있어.
이건 명백한 공모야. 지혜는 서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제 직감과 일치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향한 거대한 음모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들의 계획대로 당해줄 생각이 없어요. 이젠 감정적인 복수 대신 법률 전문가로서의 제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겁니다. 좋아.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한 이혼 소송으로 다룰 게 아니라 사기 및 횡령 사건으로 재구성해야 해. 민준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상간녀의 공모를 입증할 증거를 찾아내야 해. 서준은 그녀의 뜻에 동의하며 전략을 제시했다. 그날부터 지혜의 일상은 잠입 요원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는 낮에는 로펌의 시니어 변호사로 완벽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서준과 함께 비밀스러운 조사에 착수했다. 그녀는 그들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한지 알기에 그들의 빈틈을 찾는 데 주력했다. 그들의 계획을 미리 파악하고 역이용하는 것이 그녀의 전략이었다. 첫 번째 목표는 민준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지혜는 자신의 법률 네트워크와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활용하여 민준의 금융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했다. 그녀는 민준 명의의 계좌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했다. 지난 6개월간 민준의 수입은 이전과 다를 바 없었지만 그의 지출은 현저히 늘어 있었다. 그 지출 내역 중에는 낯선 주식회사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했다. 이 회사들은 모두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였다. 서준아, 이 회사들 좀 봐. 전부 다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회사들이야. 그리고 이들의 지분은 모두 민준이나 그의 지인들 명의로 되어 있어. 하지만 실제 운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지혜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서준은 지혜의 자료를 보며 감탄했다. 대단하네. 완벽한 자산 은닉 수법이야. 민준이 너 몰래 내 명의의 재산을 빼돌리거나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이 회사들 명의로 이전하고 있는 거야. 이혼 후 재산 분할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겠지. 맞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회사들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곳을 추적했더니 한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돈이 이체된 것을 발견했어요. 지혜는 화면을 넘겨 한 사람의 금융정보를 보여주었다. 그 이름은 바로 박세라였다. 이민준의 상간녀. 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상간녀 박세라 민준이가 단순히 그녀에게 선물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준 게 아니었네. 이 여자를 명의자로 이용해서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어. 네, 단순한 불륜 관계가 아니에요. 이들은 처음부터 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겁니다. 박세라라는 여자는 어쩌면 민준이나 어머니에게 고용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계좌로 들어온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횡령이자 사기죄입니다. 지혜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조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메시지 기록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했다. 그녀는 민준과 박세라의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분석하며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재산 분할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했다. 그 대화 내용에는 그녀를 조롱하고 그녀의 재산을 차지할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대화를 읽으며 수없이 분노했지만 그 분노를 모두 증거를 찾는 데 쏟아부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민준의 어머니 김선자에게서 나왔다. 지혜는 시어머니의 재정 상태 또한 몰래 조사했다. 그녀는 선자의 계좌에서 박세라의 계좌로 정기적으로 거액의 돈이 이체된 것을 발견했다. 선자는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박세라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 이체 내용 옆에는 민준이와 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지혜는 그 메모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가장 큰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시어머니는 단순히 아들을 감싸고 편을 든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의 주모자이자 핵심 공모자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그녀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의 아들을 다른 여자와 맺어주려 했던 것이다. 지혜는 그들의 탐욕과 잔인함에 치를 떨었다. 서준은 지혜가 찾아낸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군요. 당신의 시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군요. 이 정도 증거라면 그들은 절대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지혜는 노트북 화면을 덮으며 차갑게 말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그들은 제가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제가 이혼 소송에서 울고불고 매달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서준이 물었다.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저를 얕잡아 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그들의 오만함을 이용할 겁니다. 그들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겁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복수심 속에는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 또한 함께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법의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을 파헤치는 사냥꾼이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지혜의 침묵은 이민준과 김선자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그들은 지혜가 분노하며 이혼 소송에 달려들 것이라 예상했다. 그녀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릴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떤 대응도 없었다. 이혼 소송 서류에 대한 회신조차 오지 않았다. 그녀의 조용한 태도는 그들의 심장을 불안하게 옥죄어 왔다. 분명히 뭔가 이상해. 한지혜가 저렇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 오조모로 민주는 초조하게 거실을 서성거렸다. 선자는 그런 아들을 보며 코웃음 쳤다. 걱정할 것 없다, 민준아. 그 여자는 지금 충격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야. 네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 일밖에 모르는 여자한테 이런 배신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겠지. 시간이 흐르면 알아서 모든 걸 포기하고 굴복할 거야. 상간녀 박세라는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팔짱을 꼈다. 맞아요, 오빠. 그 여자는 그냥 일에 미쳐서 사랑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빠를 사랑으로 감싸줄 사람은 저뿐이에요. 이제 곧 그 여자한테서 벗어나서 저랑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다. 그들은 지혜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들의 판단착오는 곧 그들의 몰락을 불러올 씨앗이 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들은 지혜를 굴복시키기 위해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언론과 법조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지혜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한지혜 변호사는 일에만 미쳐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고 남편을 정신적으로 학대했다. 그녀는 차갑고 이기적인 성격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것이다. 그녀의 성공은 남편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등등 소문은 순식간에 법조계와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다. 지혜의 동료들은 그녀를 걱정하며 전화를 걸어왔고 클라이언트들은 그녀의 사생활에 대해 궁금해하며 눈치를 보았다. 하지만 지혜는 이 모든 상황을 침착하게 지켜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그들이 퍼뜨리는 모든 거짓 정보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저들이 드디어 움직이는군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지혜는 서준에게 차분하게 말했다. 서준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지혜야,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들이 널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공개해서 반박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증거를 공개하면 저들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그들은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하려 할 겁니다. 우리는 저들이 더 큰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해야 해요. 저들의 오만함을 이용할 겁니다. 지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했다. 그녀는 민준과 박세라가 자주 만나는 장소, 그들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그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그들의 오만함을 부추기는 작은 미끼를 던지기 시작했다. 첫 번째 미끼는 바로 민준이 운영하는 한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익명의 제보였다. 지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회사에 대한 익명의 제보를 했다. 제보 내용은 그 회사의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한 것이었다. 이 제보로 인해 그 회사는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민주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했다. 도대체 누가 제보를 한 거야? 말도 안 돼. 아무도 모르는 회사인데. 선자는 민준을 진정시켰다. 걱정 마. 작은 회사 하나 조사받는 것쯤이야. 우리가 뒷수습하면 돼. 중요한 건 이게 한지혜의 소행이 아니라는 거야. 만약 한지혜가 제보를 했다면 그녀는 이미 우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어. 이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그들은 지혜의 침묵을 여전히 그녀의 나약함으로 착각했다. 그들은 이 작은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실수를 저질렀다. 민주는 공정위 조사를 피하기 위해 회사 장부를 조작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불법적인 거래 내역을 만들었다. 이 모든 과정을 지혜와 서준은 은밀하게 기록하고 있었다. 박세라는 민준의 옆에서 지혜를 향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오빠, 그 여자가 이혼 소송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위자료라도 더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선자는 그 말에 동조했다. 아마 그럴 거야. 그래서 내가 먼저 선수 쳤잖아. 우리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고 재산 분할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해야 해. 그 여자가 이젠 더 이상 우리한테 함부로 덤비지 못하게 해야지. 그들은 지혜를 돈에 눈이 먼 속물로 단정지었다. 그들의 오만함은 그들을 더욱 방심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지혜가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지혜는 서준과 함께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관찰했다. 저들이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군요. 그들의 오만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겁니다. 저들은 제가 그저 돈과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나약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범죄를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하나하나 증명하고 있으니 제게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서준은 지혜의 냉정함에 감탄했다. 정말 대단하다, 지혜야. 너의 이런 모습은 처음 봐.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어. 네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속에는 오직 승리를 향한 집념만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들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방역은 오히려 그녀의 거대한 방역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지혜의 조사는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을 넘어 거대한 범죄의 소용돌이로 그녀를 이끌었다. 이민중과 김선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파헤칠수록 그들이 얽혀있는 검은 실타래는 점점 더 거대한 규모의 네트워크를 드러냈다. 지혜와 서준은 그들이 자금을 빼돌린 페이퍼 컴퍼니들의 최종 목적지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대기업 중 하나인 대명그룹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대명그룹이라니. 이민중과 김선자 뒤에 대명그룹이 있었다는 거야. 서준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이민준의 페이퍼 컴퍼니들이 대명그룹의 하청업체와 수상한 자금 거래를 한 내역이 발견됐어요. 단순히 이혼 소송을 위한 자금 빼돌리기가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저의 재산을 이용해 대명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하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단지 거대 기업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지혜는 즉시 시어머니 김선자의 과거를 깊숙이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선자의 가게와 대명그룹 창업주 가문과의 은밀한 연관성을 발견했다. 김선자는 과거 대명그룹 창업주의 비서로 일했으며 그 인연으로 그들의 은밀한 재산 관리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민준과의 결혼은 사랑이 아닌 지혜가 가진 막대한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대명그룹의 비자금을 관리하고 세탁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지혜는 자신이 이 모든 음모의 가장 큰 희생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들의 탐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민준과 선자는 여전히 지혜의 침묵을 그녀의 패배로 오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혜를 더욱 압박하기 위해 그녀의 개인 계좌와 중요한 법률 자료가 보관된 서버에 무단으로 접근하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이미 모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둔 상태였다. 그들의 시도는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그들은 무능한 해커들을 동원하여 무모하게 지혜의 영역을 침범하려 했다. 지혜야, 이들을 봐. 그들의 공격은 점점 더 노골적이고 무모해지고 있어. 아마 우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거야. 서준은 민준 측의 해킹 시도 기록을 보며 말했다. 네. 그들은 제가 법률가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공격 시도는 저에게 고스란히 증거로 남고 있어요. 해킹 시도에 사용된 IP 주소와 서버 접속 기록은 그들의 위치와 공모자들을 특정하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겁니다. 지혜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었다. 대명그룹의 비자금 수사에 대한 위협을 감지한 그들의 실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지혜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인가 지혜는 자신의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배회하는 것을 느꼈다. 늦은 밤 그녀의 뒤를 쫓는 검은 차량이 있었고 그녀의 사무실에는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되기도 했다. 그들의 메시지는 노골적인 협박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향한 경고임은 분명했다. 지혜야, 이제 멈춰요, 거입해. 이 싸움은 더 이상 민준과의 문제가 아니야. 이건 대명그룹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야. 너와 나, 그리고 우리의 가족 모두 위험해질 수 있어.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검찰에 넘기고 이 사건에서 손을 떼는 게 좋겠어. 서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지혜에게 말했다. 하지만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서준 씨. 지금 검찰에 넘긴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네트워크는 검찰 내부까지 뻗어 있을 수도 있어요.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가 조작되거나 은폐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절대로 손쓸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압도적인 증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공론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의 끝이 어디인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개인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힌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부패와 맞서 싸우는 용감한 전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되찾고 그들이 짓밟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었다. 바로 그때 지혜는 이민준의 페이퍼 컴퍼니들의 자금 흐름을 다시 분석하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모든 자금은 한 명의 이름으로 된 계좌를 거쳐 대명그룹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계좌의 명의는 대명그룹의 부회장이자
김선자가 과거 모셨던 창업주의 아들인 정태영이었다. 지혜는 마침내 모든 음모의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인물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닌 거대 기업의 불법 비자금과 정계 로비에 얽힌 거대한 비리 사건을 파헤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법정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혜가 제기한 소송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 이민준과 시어머니 김선자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의 배후에 거대 기업 대명그룹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과 법조계의 모든 시선이 이곳에 집중되었다. 민준과 선자는 여전히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오만한 표정이었다. 그들의 변호인단은 이미 준비된 증거를 들이밀며 지혜를 향해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한지혜 변호사는 결혼 생활을 등한시하고 오직 자신의 성공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민준 씨는 아내의 무관심과 외로움에 지쳐 힘겨운 나날을 보냈고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혼의 원인입니다. 민준 측 변호인은 지혜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선자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혜를 멸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 옆에 앉아있던 박세라는 마치 승리자가 된 것처럼 고개를 들고 있었다. 그들은 지혜가 그들의 교묘한 거짓말에 반박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지혜는 그들의 공격을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준 측의 변호인이 모든 발언을 마치자 재판장의 허락하에 지혜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은 민준과 선자 그리고 세라를 차례로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오만한 표정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다. 저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부부간의 불화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한 가족의 탐욕이 한 여인의 인생을 파괴하고 그 과정에서 거대한 기업의 부패와 비리가 얽혀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날카로움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스크린의 민준과 박세라의 금융거래 내역을 띄웠다. 이 자료는 이민준 씨가 박세라 씨에게 보낸 수많은 송금 내역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연인 관계가 아닌 은밀한 자금 거래를 한 공모자입니다. 이민준 씨는 자신 명의의 재산을 박세라 씨의 명의로 된 페이퍼 컴퍼니들을 통해 빼돌렸습니다. 이들은 이혼 소송을 위해 저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은닉하려 했습니다. 스크린의 수많은 거래 내역과 서류들이 제시되자 민준과 박세라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렸다. 선자의 얼굴에서는 오만한 미소가 사라지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지혜의 감정적인 보복이라 여겼다. 지혜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다. 이것은 이민준 씨와 박세라 씨의 휴대전화 대화 내용입니다. 이들은 저를 조롱하고 제가 이혼 소송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저를 농락했습니다. 이들은 제가 감정적으로 무너질 것이라 믿었지만 저는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법정은 술렁였다. 민준과 박세라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비밀이 공공연하게 드러나자 패닉에 빠졌다. 선자는 불안한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지만 지혜는 그녀에게 그럴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제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지혜는 스크린의 김선자의 계좌에서 박세라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된 내역과 그 옆에 적힌 메모를 띄웠다. 민준이와 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이 메모는 김선자 여사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것입니다.
이 증거는 이 모든 계획의 주모자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저를 이용하고 저의 재산을 빼앗아 아들의 새로운 가정을 꾸려주려 했던 것입니다. 선자의 얼굴은 하얗게 변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찼다. 그녀는 지혜를 향해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그녀의 목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녀의 오만함은 완벽하게 무너졌다. 그녀는 지혜를 나약하고 감정적인 여자로 얕잡아 보았지만 지혜는 그녀의 모든 것을 파멸시킬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지혜는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대명그룹의 부회장 정태영 씨의 계좌입니다. 이 자료들은 이 모든 사건이 단순히 가족의 치정이 아닌 대명그룹의 불법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증명합니다. 제가 가진 증거는 이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고 방청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박세라는 오열하며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는 듯 보였다. 그리고 선자는 자신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며 몸을 떨었다. 그녀의 거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오직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지혜는 그들의 모습을 차가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을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그녀의 능력을 얕잡아 보았다. 그리고 그 오만함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손으로 그들의 오만함을 짓밟았다. 그녀는 이제 법정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여신이었다. 그들의 패배는 명백했다. 법정의 문이 닫히고 길고도 잔혹했던 싸움의 막이 내렸다. 지혜는 압도적인 증거를 통해 이민준과 김선자의 모든 범죄 행위를 입증했다. 이민준은 사기와 횡령 혐의로 박세라는 공모 혐의로 구속되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주모자였던 김선자는 아들 부부의 파멸을 목도하며 수갑을 찬 채 법정을 떠났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절망과 후회만이 가득했다. 또한 이 사건의 배후에 있던 대명그룹의 부회장 정태영 또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르며 대명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지혜는 모든 것이 끝난 후 홀로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주저앉아 오열했던 그 거실은 이제 텅 비어 있었다. 싸구려 향수 냄새도 그들의 위선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잔잔한 해방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의 배신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짓누르는 족쇄가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과 완벽하게 작별할 준비를 마쳤다. 그녀는 그 집을 팔기로 결심했다. 그 집은 그녀의 완벽했던 과거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버리고 떠나야 할 껍데기에 불과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그녀의 명성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대명그룹의 비리 사건을 파헤치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 싸운 용감한 변호사로 언론의 극찬을 받았다. 그녀의 로펌은 그녀의 승리를 자랑스러워했지만 지혜는 이미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로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복잡한 인수합병건을 처리하며 쌓아 올린 성공은 더 이상 그녀의 삶의 목표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거대한 권력에 의해 짓밟힌 사람들을 위해 싸우고 싶었다. 그녀는 윤서준과 함께 자신의 로펌을 열었다. 작은 규모의 사무실이었지만 그곳은 희망과 정의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로펌 이름은 한앤앤윤 법률사무소였다. 그들은 함께 첫 사건을 의뢰받았다. 그 사건은 그녀의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질렀던 것과 비슷한 권력과 재산을 이용한 부당한 사기 사건이었다.
그녀는 그 사건을 보며 자신의 과거를 다시 떠올렸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다. 그 과거는 그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지혜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완벽한 인생을 꿈꿨고 그 꿈을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절망의 끝에서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고 자신의 이성을 믿으며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 싸웠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그들을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자아를 되찾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 차가운 변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통을 이해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 속에는 진정한 연민과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함께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서준과 함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 불빛들 속에서 그녀의 옛집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승리의 환희가 아닌 진정한 평화와 자유의 미소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복수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다. 그녀는 낡은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녀의 삶은 이제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방식으로 펼쳐질 것이었다.